자, 이 이제 세계시계의 환상, 그래서 그림 99번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뭐가 있나요? 그림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얼른 흔히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왼쪽에 이게 뭐예요? 해죠. 해가 있고 반대편에 달과 별이 있죠. 이제 해와 달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좌우로 해가지고 전부 대칭이면서 짝을 이루고 있죠. 나무도 두 종류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종류가 다른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나무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뭐 풀인지 나무인지 있고, 또 오른쪽에 이게 뭐죠? 연금술에서 많이 보는 거죠. 분수대. 분수대가 이제 세 개 이제 이게 출구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정화의 의미이기도 하고, 분수대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게 무슨 성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깃발이 이렇게 네 개가 꽂혀 있어요. 어떤 망대 같기도 하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시계가 결국은 이 그림의 중심이 되고 있죠, 지금. 결국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시계죠. 시계 주변으로 시계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만다라 형상이죠. 사각과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셀프의 상징으로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계 주변으로 네 기둥에 뭐가 있죠? 사람이 있고 새 동물이 나오죠. 사람은 네 복음서 중에 누구죠? 마태. 마태가 늘 사람으로 나오죠. 독수리로 나오는 복음서 기자는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늘 독수리로 나와요. 사자로는 누가 나오죠? 마가. 마가가 사자로 표현되고요. 여기는 황소죠? 황소는 누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어도 잊어버려요, 금방.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온전성의 상징, 전체성의 상징, 어떤 신의 속성,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신의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과 동물 셋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표시할 때 인간적인 속성, 의식의 속성과 동물적인 무의식의 속성이 결합할 때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원형적인 거예요. 어떤 융심리학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인류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융이 그것을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융심리학에 따르면 아닌 거예요. 원래 원형적인 이미지인 거죠. 전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또 초월적인 것, 동물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인간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계인데 시계가 상징하는 게 주로 무엇일까요? 시계가 의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계라 그러면 규칙성,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그 자리로 오고 영원 회귀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어떤 이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원리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보이는 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겠죠.
시간의 신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이 구림 분석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 99에 보면 라피스의 시간 상징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라피스에 비유한 거죠. 또 시간을 라피스에 비유한 겁니다. 전체성의 상징.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서의 상징, 독수리, 사자, 황소, 인간, 이제 네 인격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표시한다. 그리스도는 이 네 인격을 전부 통합한 전체성을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꿈꾼 사람이 위대한 환상을 봐요. 제목을 융이 위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 환상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꿈꾼 사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림자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단계로 가죠. 그 다음에 아니마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프를 경험하는 단계로 와서 그것도 이제 셀프의 어두운 측면에서부터 밝은 측면까지 쭉 그 융의 이론을 쭉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 꿈꾼 사람이. 그래서 이제 꿈으로 본 개성화의 여정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꿈을 꾸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꿈을 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케이스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거의 이제 어떤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런 꿈인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공통의 중심을 갖는 수직원이 있고 수평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직과 수평이 있죠. 이거는 이제 꿈을 가지고 AI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세계시계다. 검은 새가 떠받치고 있다. 검은 새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떠받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평면으로 그리고 2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거를 설명을 해요. 이 이제 꿈꾼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겠죠. 수직원은 흰색 테두리가 있는 푸른색 원판이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푸른색 원판으로 됐는데 어떤 사팔은 3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바늘이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또 수평원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4명의 난쟁이들이 줄을 들고 서 있다. 줄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진동하는 추, 진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에는 어두웠으나 지금은 황금빛을 띤 고리가 그 둘레에 놓여 있고 예전에 이제 네 어린이가 출현하는 모습이 지난번 꿈에 나타났었죠. 네 어린이에 의해서 운반되는 것이 그 네 어린이가 그 난쟁이 카빌이 난쟁이로 대변되는 카빌이를 대변하는 거죠. 어둠의 신, 또 선원들을 지켜주는 신, 다양해요. 카빌이가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3가지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시계는 또 리듬을 주는 것이죠. 그 진자가 추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듬을 주는데 그 리듬에는 3가지 박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빠른 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박자가 있고 느린 박자가 있어요. 야, 어떻게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마치 과학적인 분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빠른 박자에는 푸른색 수직원의 바늘이 32분의 1만큼 껑충 뛴다. 그 다음에 중간 박자는 바늘이 완전히 한 바퀴 거꾸로 도는 거고 그와 동시에 수평원은 32분의 1가량 앞으로 나가고 느린 박자는 32개의 중간 박자가 황금빛 고리를 한번 회전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융 원전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숫자에 대한 상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32라는 숫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죠. 32는 4 곱하기 8이잖아요. 4, 8, 그 다음에 16, 32. 배로 4가 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4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그림에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달력, 이제 원판으로 된 멕시코 달력이라든가 또 이제 그 황도대 달력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4개의 원으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8개의 원으로 돼 있다가 12개의 원으로 돼 이제 점점 원이 여러 개로 확대되면서 맨 가에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그 생활 그 패턴들, 모양들, 또 집 모양들을 나열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멕시코 달력도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 유사해요, 보니까. 그건 뭘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리얼리티, 현실적인 모습인데 어떤 이제 융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은 현실 그 자체다. God is reality itself.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의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현실 경험의 총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셀프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의 맨 가장자리를 차지하는 그림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를 예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에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세계시계는 카비리, 즉 난쟁이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원들의 보호자로 알려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 꿈 이전에 이제 환상이라고 그랬죠. 추를 나르는 4명의 어린이 또는 4 난쟁이와 동일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이미지란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분명하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것은 3차원 만다라, 즉 최고의 조화의 실현을 의미하는 신체 형태의 만다라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계에는 추가 하나잖아요. 대개 추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개의 추가 이제 움직이는 환상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시계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요. 겉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게 하는 그런 거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성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3가지 리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계에. 이제 그 리듬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제 융이 설명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이건 아닐까라고 제기한 게 뭐냐면, 시계의 3가지 리듬은 흙이 물로 변하는 거라든가, 두 번째로 물이 공기로 변한다. 공기가 불로 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소들이 서로 변하고 이제 화합하는 어떤 원소들의 역동성, 전체성 안에 있는 원질료들의 어떤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세계 시계라고 하는 상징성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화신으로서의 4차원적인 특성을 가진다. 4차원의 특성이라고 뭐냐? 여기서는 3차원적 투사를 통해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4로 넘어가고 그 4는 곧 1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차원이 뭐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차원은 점이고 선이에요. 주로 2차원적인 세계는 평면적인 세상, 평면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원적은 선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2차원은 평면의 세계를 의미하고, 3차원은 물리적인 이제 상하 뭐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체가 형성되는 것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뭐예요? 3차원이잖아요. 시계는. 그럼 시간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라는 것이죠. 육체적 세계예요. 몸의 세계입니다. 몸이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입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몸의 세계인 거예요. 평면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몸을. 일종의 3차원의 세계죠. 그래서 그럼 4차원의 세계는 뭐냐? 3차원 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4차원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화신으로서 4차원, 즉 시간을 의미하는 건 4차원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4차원은 3차원적 공간적인 투사를 통해서 4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가 있어야 4차원의 세계를 이제
짐작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에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만다라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계가 보이는 만다라는 4차원적인 만다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요. 3차원의 만다라, 4차원의 만다라. 어떤 이제 이런 식의 찾아보니까 티베트 불교의 맥락에서 만다라는 불교의 우주를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주를 나타내죠. 전체성. 그들은 신성한 존재로 위한 천상의 궁전을 나타내며 종종 평면의 2차원 형태로 묘사되는 거예요. 보통 평면에 만다라 그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근데 돌가루 같은 거 갈아가지고 입체로 표현하기도 하죠. 벌써 그럼 3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면은 위에는 이제 평면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이제 입체로 표시되는 이제 그런 만다라죠. 이 그림에서. 이건 이 책에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찾아냈던 그림인데. 그래서 일부 티베트 수도원은 유형적 구조물인 3차원 만다라로 구성되기도 한다. 건물을 막 이렇게 짓는다든가, 성을, 이제 성전을, 이제 템플, 이제 성전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만다라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복잡하고 실제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 이제 주목할 만한 예 가운데 하나는 시간의 수레바퀴라고 알려지는 칼라차크라 만다라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시계가 이제 그 바퀴 상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성.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칼라차크라 만다라의 위에 있는 그림이, 이 만다라는 현실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사각형 원이 있고 맨 가에 이렇게 원이 이제 계속 몇 개의 원이 있죠. 그 안에서 실무자들은 기본 재료로 지어진 정교한 사원 같은 구조를 시각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서양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린 어떤 테메노스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칼라차크라 만다라에는 636명의 신이 모셔져 있대요. 각 신은 특정한 수의 눈과 팔과 의식용 물품 등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한다. 아까 이제 멕시코 달력이라든가 황도대 그 달력 보면 맨 가에 이제 그런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는 쭉 그림들이 나온다잖아요. 그러고 비슷해요. 삶의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는데 그것의 총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경험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총체성을 의미할 수가 없지. 핵심 통찰력은 만다라를 상호우전적이고 비이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냐라고 하는 이원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죠.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아닌 거예요. 만다라는. 그걸 넘어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하는 상호우전적이에요. 좌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우전적이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만다라의 어떤 전체성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양비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성을 갖고 있으면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서도 하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자들은 전체 시스템을 일반적인 구별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게 생명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물학자들은. 원생명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원생명.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걸 원생명이라고 그러죠. 원생명.